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단원 용해와 용액 세 번째 차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8쪽과 79쪽에 있는 물에 용해된 설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현진이는 과일 화채를 만들기 위하여 수박 400g, 키위 200g, 사이다 100g을 섞었습니다. 과일 화채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여러가지 과일 조각을 섞어 만든 과일 화채는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은 만들기 전과 만든 후의 무게가 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 화채의 무게는 400 더하기 200 더하기 100의 결과인 700g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맞았군요. 이번에는 각설탕을 물에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설탕을 물에 넣으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맞습니다. 각설탕을 물에 넣으면 부스러지면서 크기가 작아집니다. 작아진 설탕은 더 작은 크기의 설탕으로 나뉘어 물에 골고루 섞이고 완전히 용해되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물에 용해된 설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비교해보고 설탕이 물에 용해될 때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탐구활동인데요.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비교하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물 250ml, 100ml 비커 2개, 각설탕, 약포지, 전자저울, 유리막대입니다. 약포지는 약포물을 올려두거나 감쌀 때 이용하는 종이입니다. 그리고 전자저울은 물체의 무게를 달면 여기 있는 화면에 숫자로 표시되는 저울을 말합니다. 실험을 하기 전에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 변화를 예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나요? 실험 관찰 39쪽을 펴고 적어주세요. 선생님은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가 같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실험 관찰 39쪽에 적어주세요. 이렇게 선생님은 적어주었습니다. 자, 그럼 실험을 해볼까요? 먼저 비커에 물을 80ml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전자저울을 준비한 다음 0점 단추를 눌러 0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저울 위에 약포지와 설탕 가루를 올려놓은 다음 무게를 잽니다. 약포지와 설탕 가루를 올려놓았더니 20g이 되었군요. 이번에는 약포지를 내려놓고 물이 담긴 비커를 올려놓은 다음 무게를 재어보겠습니다. 물이 담긴 비커는 몇 g이죠? 맞습니다. 250g이죠? 이번에는 비커에 설탕을 다 넣고 녹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약포지와 설탕이 녹은 비커를 올려놓은 다음 무게를 재보면 되는데요. 몇 g인가요? 맞습니다. 270g이죠? 그럼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실험 관찰 2번에 적어 보겠습니다. 자,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측정해 봅시다 라고 했죠. 용해되기 전에는 이 설탕과 약포지의 무게가 20g이었고요. 물이 담긴 비커의 무게는 250g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합치면 270g이 되겠죠. 그리고 설탕을 물에 녹인 다음 설탕물이 담긴 비커와 약포지를 함께 재었더니 얼마였죠? 맞습니다. 270g이 되었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비교해서 써봅시다 라고 했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용해되기 전은 270이었고 용해된 후에도 270g이었죠. 따라서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각해볼까요인데요.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가 실험 결과와 같이 나타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에 용해된 설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작게 변해서 물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디지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황색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정말 잘 녹죠. 이렇게 각설탕을 물에 넣으면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같습니다. 그 까닭은 물에 완전히 용해된 각설탕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작게 변하여 물속에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용질이 물에 용해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골고루 섞여 용액이 된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마무리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물이 든 비커의 무게를 재었더니 250g이었고 여기에 설탕 20g을 넣어 설탕물을 만들었습니다. 설탕물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네요. 용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액 속에 골고루 섞인다고 했죠. 따라서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같게 됩니다. 물이 든 비커의 무게가 250g이고 약포지 위의 설탕 무게가 20g이므로 설탕물의 무게는 설탕의 무게와 물이 든 비커의 무게를 더한 270g이 되겠습니다. 네, 맞았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에 설탕을 넣고 저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은 후 물맛을 보자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설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옳은 답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네요. 설탕은 물에 넣으면 크기가 작아진다고 그랬죠. 작아진 설탕은 더 작은 크기의 설탕으로 나누어져 물에 골고루 섞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설탕이 물에 완전히 용해되어 설탕 용액이 되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되죠. 하지만 설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했죠. 바로 물속에 골고루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설탕물의 맛이 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한번 골라볼까요? 먼저 설탕이 물에 용해되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설탕이 공기 중으로 날아갔다. 그렇지 않죠? 물속에 아주 잘게 용해되어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크기가 작아졌다. 그렇죠. 그 다음 설탕 가루가 녹지 않고 물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설탕 가루가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으므로 틀린 것입니다. 단맛이 느껴지는 것으로 보아 물에 설탕이 섞여 있다. 그렇죠. 자, 네, 맞았군요. 그럼 이번에는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영이와 민수가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에 소금의 무게를 측정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표와 문장의 빈칸에 적당한 숫자와 단어를 채워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측정한 사람은 지영이와 민수이고요. 용해되기 전의 무게, 자, 약포지는 지영이는 10g이었고 물이 담긴 비커는 105g이었네요. 그리고 민수는 소금이 담긴 약포지의 무게가 7g이었고 물이 담긴 비커는 모르죠. 자, 그러면 용해된 후의 무게를 한번 볼까요? 빈 약포지와 소금물이 담긴 비커를 재보니까 지영이 것은 115g, 민수 것은 107g이었네요.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의 실험에서 자, 약포지가 7g이었고 용해된 후에 비커와 약포지의 무게가 107g이었죠. 소금물이 용해되기 전의 무게와 그리고 용해된 후의 무게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이것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100이 들어가면 100과 7을 더해서 107g이 되기 때문에 100g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인 소금이 물에 무엇이 되어 소금물 무엇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소금과 같이 물에 녹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용질이죠. 그래서 여기는 용질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소금이 물에 녹는 현상,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용해죠. 따라서 여기는 용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녹아서 소금물이 되면 이 소금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용액이 된다고 했죠. 네.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네, 다 맞았네요. 자, 그럼 캐릭터를 꾸며 볼까요? 모자를 쓰고 망토 그리고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네, 모두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과학교과서 78쪽과 79쪽 물에 용해된 설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